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함수 진행했죠. 함수의 매개 변수까지 했습니다. 매개 변수. 그래서 매개 변수의 개념이 어, 중간에서 함수 정의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매개 변수가 있죠. 양쪽 함수의 내부와 외부 이 둘의 관계를 맺어준다. 이게 매개 변수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함수의 데이터 투입구라고 했을 때 이 투입구로 들어가는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외부에 있는 인자였고 투입구가 매개 변수였죠.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란 특정 작업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코드 블록이라고 했고 음,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리턴입니다. 리턴. 말 그대로 리턴은 돌려주는 거예요. 함수의 결과값. 그래서 이제 리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쓰면은 어떤 거예요? 함수 이름이고 소괄호가 있으니까 함수를 실행하는 모양이죠. 모양만 봤을 때 함수 실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이유는 plus is not defined라고 나오죠. 어, 호출할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없어서 그런 거고 이 안에다가 인자로 20과 30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의도는 어찌됐든 20과 30의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근데 플러스는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변수잖아요. 변수 이름이 플러스인 거고 해당 변수에 5라는 값을 저장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플러스가 이렇게 5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러면 여기서 플러스의 값을 변수로 받고 5라고 했으니까 5를 실행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말이 안 되죠. 함수 이름이라는 게 뭐 변수명이랑 마찬가지로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20과 30을 구해서 이 자리에다 돌려놓으려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디파인 할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유는 인자가 두 개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 주어진 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매개 변수도 두 개여야 하죠. 근데 지금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인자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인자를 이용할 거라면 매개 변수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법적인 오류는 없고 이 안에서 이렇게 받은 인자의 합을 출력해 준다면 a 더하기 b 출력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20과 30의 합 맞잖아요. 이때는
50, 30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고, 그러면 x는 10 더하기 5라고 했을 때 x의 값을 출력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 정수랑 정수를 더한 뒤에 대입을 하고 그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더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봐야 할 점이 x의 값을 출력할 때 15로 나왔다는 거는 10 더하기 5 이 자체가 x에 저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칙 연산이 먼저 실행된 거죠. 연산이 먼저 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연산되고 나서 들어갔으니까 연산이 먼저 됐다는 거고. 그러면 좀 더 늘려서 곱하기 5를 해볼게요. 곱하기 5.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결과만 나오겠죠? 곱하기가 먼저 진행되고 덧셈 되고 저장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3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초반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얘는 식이고 이거는 그 결과죠. 결과값이죠. 그러면 이 식을 행위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남는 거는 결과값만 남고 있으니까 얘는 사라진 거죠. 왜냐면 얘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함수 두 개 실행한 이 결과 이렇게 보인 거, 얘네가 행위자라고 했을 때 이 행위가 종료되고 난 뒤에 결과값이 이렇게 남은 것처럼 이 자리에 결과값이 남아 있을까요? 함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찾아가서 인자 매개 변수에다 넣어주고 매개 변수에 들어있는 값의 합을 출력하죠. 자, 여기서 이 함수는 출력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는 일이 출력이니까. 이 자리에 값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있는 행위는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결과는 이거잖아요. 이게 이 자리에 남아야 하는데 그 결과를 출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출력하는 거랑 결과값이 남는 거랑은 다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남겨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남은 그 결과를 얘처럼 변수에다가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a의 값을 출력한다면 이 50은 플러스가 실행되면서 출력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나온 거고, a의 값을 출력한 결과가 논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저장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실행한 결과가 논인 까닭은 이 함수 실행하면서 결과를 이 자리에다 남겨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남겨주는 게 리턴입니다. 리턴. 결과를 돌려주는 행위가 리턴이고 그 행위를 하는 명령어가 키워드가 리턴이에요. 리턴. 뭐 반환하다, 뭐 리턴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턴할 때 쓰는 키워드를 쓰고 이 뒤에다가 어떤 값을 돌려줄지 돌려줄 값을 쓰는 거예요. 리턴 5라고 해줬으면은 이 함수가 실행된 자리에다가 5를 돌려주는 겁니다. A 값을 출력했는데 A 값에는 지금 5가 들어있잖아요. 그 이유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return 5 해줬으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이랑 빗대어 보세요. 얘가 이 포지션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5가 남는데 이 5가 결과값인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수를 실행하고 남은 그 자리에 남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함수를 자판기라고 비유했죠. 자판기. 그리고 매개 변수가 동전 투입구. 그러면 인자가 동전이 되겠죠? 인자가 자, 이게 자판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판기에는 동전 투입구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동전을 넣는다면 뭐 음료나 뭐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선택한 거를 밑에다 떨어뜨려줘야 내가 꺼내갈 수 있잖아요. 여기가 대출구. 이해되시나요? 이 배출구가 리턴인 거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100이랑 300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A랑 아래 값을 출력하면 각각 나오는 값은 이런 함수를 찾아가서 이 함수의 내용 안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니까 봤더니 리턴이에요. 리턴 그러면 어떤 값을 돌려주는데 그 값이 5인 거죠. 그러면 각각 함수를 실행하고 남은 자리에 5가 남고 변수 A와 R에 저장돼서 출력되니까 둘 다 5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20이랑 30의 합을 이제 A에다 저장해서 돌려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출력하려고 하는데 계속 5만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100과 300의 합을 리턴 받아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출력하려고 하는 거고, 5만 나오는 이유는 리턴 값을 5로 고정해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인자가 들어있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보여드리자면 5 더하기 a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a의 값이 20이고 여기서는 100이죠. 그러면 각각 5 더하기 a가 5 더하기 20, 5 더하기 100 해서 이 자리에 남겠죠. 그랬을 때 25랑 105가 각각 출력될 거고, b를 더한다면 20과 30 둘 다 더하고 5까지 더한 값이 이 자리에 남을 거고, 100과 300 그리고 5를 더한 값이 이 자리에 남겠죠. 그래서 결과가 55, 405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5를 더하는 게 굳이 필요가 없죠.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20과 30의 합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와가지고. 그러면 리턴 해줄 때 5를 더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야 인자 간의 합만 온전하게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a 더하기 b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리턴 값으로 10을 쓴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리턴 뒤에 나온 값은 해당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다가 돌려주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10이라는 정수를 돌려주고 있으니까 남는 건 10밖에 없죠. 여기에 10, 여기도 10이 남아있고 각각 변수로 들어가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활용할 거라면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변수 새로운 거 만들어 놓고 인자의 합 저장해서 저장된 값을 리턴하는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단지 얘를 바로 리턴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더 변수에 저장하고 리턴했느냐, 그 차이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10, 10, 50) 나왔죠? 이런 함수 찾아가서 매개 변수에 인자값 넣어주고 함수 안쪽 내용 실행하는데 10을 출력하고 있죠. 2번 연속으로 출력하고 매개 변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저장하고 매개 변수의 합이 들어있는 변수값 돌려주고, 이 자리에는 그러면
C의 값인 50이 남아 있습니다. 이 50을 A에다 저장하고 다시 출력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내가 코드를 실행시키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죠.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이 줄을 읽을 때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으니까 이 함수로 찾아가서 안쪽 내용 실행하고 C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 출력문 두 개 있으니까 이 출력하는 것도 함수의 일이죠. 그래서 두 번 출력한 거고 연산하고 저장하고 C의 값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A에다 저장하고 A에 들어있는 값 출력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한 줄에다가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걸 플러스라고 이름을 정해 둔 다음에 그 이름으로 불러서 실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자주 사용하는 아니면 또는 뭐 특정 작업 코드 블록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다 10 나왔죠? 얘가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죠. 이 함수 내에서 이런 연산을 하고 저장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결국에 돌려주고 있는 값은 10이니까 이 자리에 10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 두 개는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두 개가 10 나온 거고 결과적으로 돌려주고 있는 값이 10이잖아요. 리턴 값이 10이니까 그걸 저장하고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이 두 개 값을 바꿔놓고 봤을 때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연산은 돼요. 연산은 되는데 연산하고 저장하고 그러고 끝입니다. 얘를 어디서 쓰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어, 이때는 리턴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따라서
논 나오고. 아시겠죠? 어, 음, 이번에는 1과 2. 이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정확하게 맞춰보세요. 결과 어떻게 나올지. 네. 뭐 이렇게 나온 거 예상하셨죠? 플러스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 5를 출력하는 거니까 출력했고, 리턴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남는 거 없이 A에 저장되고, 아무것도 없는 걸 출력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리턴과 프린트, 리턴과 출력을 오인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때는 리턴 값이 있는 거고, 매개 변수의 값, 그러니까 인자들의 합을 보내주고 싶으면 그 값을 리턴 값으로 써주면 되고. 그러면 하나 더.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히 함수 안에 정의된 내용 중에 10을 출력하는 게 있는데 10이 출력 안 됐죠? 리턴하고 끝난 거죠. 자, 함수는 리턴하고 나면 끝나요.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끝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리턴을 두 번 썼어요. 두 번. 뭐라고 나올까요? 어떤 값을 리턴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3이) 리턴 됐죠? 1과 2의 합이 리턴 된 겁니다. 그렇다는 건 리턴이 두 번 나온다 해도 제일 먼저 나온 거 기준으로 이거 제일 먼저 나온 것만 실행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리턴은 여러 번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경우에 나눠가지고 얘를 조건문 안에다가 넣는 경우는 있겠죠. A랑 B를 더한 값이 3이다. 그때는 얘를 리턴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A-B를 리턴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실행하면 어때요? 조건문 이제 다 볼 줄 아니까 함수 정의한 거 안에 조건문이 사용된 거죠.
A랑 B 마찬가지로 인자값 들어가고 봤더니 1 더하기 2가 3이랑 같죠? 참이니까 A랑 B의 값을 합을 리턴하는 리턴문이 실행되고 얘는 else니까 실행 안되고 3만 나옵니다. 3. 그럼 반대로 3이 아니라면 이 조건은 이제 거짓이니까 자동으로 else 양자택일에 의해서 이 리턴문이 실행되는 거죠. 1-2의 값 마이너스 1이 이 자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이 출력되고요. 이해되시죠? 리턴을 여러 번, 뭐 2번 이상 썼지만 정작 실행된 거는 어떤 경우에서든 한 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C에다가 저장하고 C에 저장된 값을 리턴한다 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A의 값. 함수를 2번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2와 2가 인자 4개 변수로 넘어갔을 때 C의 값은 4가 되죠. 각각 리턴해주는 값이 C인데 그 C의 값은 두 인자의 합이니까 여기서는 30이 남죠. 이렇게 리턴 2번 받은 값을 곱하고 있으니까 4 곱하기 30 120이 A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의 값은 120이니까 출력되는 건 120이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분석해 보세요. 이 함수 뭐 하는 함수인지 분석해 보세요. 역할은 뭔지. 실행하면 뭐 나와요? 아직 뭐 이런 함수가 있다 뿐이지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출력문의 내용만 출력되는데 이 중괄호는 20이라는 값이 대체하죠. 그래서 2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20살은 성인이다 라는 질문에 맞는지 아닌지 얘기해주면 되는데 20이 나와있죠. 그러면 이 20이라는 나이를 isAdult라는 함수한테 인자로 준다면 이 함수는 받은 나이 값이
성인의 나이 값인지 검사하겠죠. 그래서 성인의 나이가 해당한다. 그러면 실행한 자리에 true를 돌려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false를 돌려줄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하려면 함수를 실행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20세는 성인이 맞다라고 알려주고, 자, 이때는 인자가 15로 들어가니까 거짓이죠? 자동으로 false가 리턴 됩니다. 아시겠죠?